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글로벌 정세 불안이란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산주 대장으로 떠오른 기업들이 있는데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어떤 무기들을 만들고 왜 이렇게 수주가 폭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선진국 방산 기업들을 제치고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까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우리 방산 산업이 어떻게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지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글로벌 정세와 방산 산업 호황. 먼저 왜 방산 산업이 호황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각국이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하게 되었죠. 또한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부터 다양한 아시아 지역 안보 불안이 심화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군비 증강이 활발해지면서 전차 자주포 미사일 등 사실상 대부분의 지상 공중 무기가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의 방산 기업들도 엄청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단연 돋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 기업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과 발빠른 수출 전략에 해답이 있습니다. 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정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 하면 사실 예전에는 한화그룹의 항공엔진 부분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 자주포, 장갑차, 미사일 등 다양한 분야에 손을 뻗쳐왔고 최근에는 방산의 핵심 플레이어로 급부상했습니다. 원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로켓 엔진 제작, 항공기 엔진 부품 등의 강점이 있었는데 방위사업과의 시너지를 높이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룹 내 다른 방산 계열사들을 통합 합병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했고, 이 과정에서 지상 무기 체계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3. 대표 무기 라인업 자주포 장갑차 유도무기. 자, 그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을 만들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K9 자주포입니다. K9은 세계 최강 자주포라 불립니다. 사거리, 기동력, 발사속도 모든 면에서 유럽이나 미국의 제품보다 경쟁력이 높아요. 특히 K9A1 버전은 자동화 디지털화가 더 강화되어 표적 포착부터 사격까지 빠르고 정확합니다. 최근 폴란드가 5조 원대의 대규모 도입 계약을 했는데 금액 규모로만 봐도 엄청났죠. 게다가 호주,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터키 등도 계속 K9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K9 자주포의 생산과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핵심 업체 중 하나가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두 번째는 레드백 장갑차입니다. 이 장갑차는 호주 사업에서 파이널까지 올라간 보병 전투 장갑차 IFV입니다. 특히 최신 광학 장비와 충격 흡수 서스펜션,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레드백이 호주에서 독일 라인메탈의 장갑차와 경쟁했는데 최종 시험 평가에서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좋은 소식을 기대하게 만들었죠. 세 번째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천무는 M270 MLRS나 HIM-ARS 같은 미제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무기 체계로 이미 UAE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등 중동권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고, 폴란드 역시 큰 규모로 천무 시스템을 계약했습니다. 사거리가 수십에서 8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운용이 직관적이라 전력화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도무기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아직 명칭이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형 미사일 프로젝트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적극 참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주 발사체 엔진 부분, 항공전자 부품 등 다양한 하이테크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라인업을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우주에서 출발했지만 지상 무기 체계 전반으로 손을 뻗으며 세계 정상급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4. 유럽, 미국도 제친 수주 실적. 사실 무기를 만든다고 해서 다 수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이 무기 수출의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놀라운 기록들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첫 번째 성과는 폴란드 대규모 K9 자주포 계약입니다. 폴란드는 원래 독일 라인메탈, 크라우스 마페이베크 등 유럽 업체들과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중 핵심이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천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과 천무 등에서 큰 수혜를 입었고, 라이선스 생산 방식으로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럽 방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지역까지 시장을 확대한 것입니다. 호주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 최종 평가에 오른 레드백은
독일 제품을 뛰어넘는 기동성과 방어력으로 주목을 끌고 있고,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K9 도입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 미국 시장 가능성입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 우선주의가 강해 직접적인 판매는 어렵지만 일부 분야 항공엔진 핵심 부품에서는 협력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3대 항공엔진 기업인 프렛 앤드 위트니 등과 협력하고 있으니까요. 즉, 몇 년 전만 해도 유럽 무기 기술이 더 우위라고 했던 평가가 이제는 한국 무기도 가격 성능 면에서 훨씬 경쟁력 있다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이는 글로벌 정세 불안과 함께 한국 방산의 입지가 확실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5.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급등. 이런 호재가 한 번에 쏟아지니까 주가에도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특히 여러 매체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상승을 크게 보도했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폴란드 등 대규모 수출 계약 본격화입니다. 앞서 말한 K9 자주포, 천무, K2 전차 등의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중추 역할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방위산업 특성상 중장기 매출 안정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번 계약이 체결되면 유지보수, 부품 교체, 추가 생산 등으로 상당 기간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됩니다. 세 번째는 정부 지원 및 R&D 투자 확대입니다. 국내 정부도 방위산업을 미래 수출 동력으로 삼고 지원을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 투자를 더욱 공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방산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6. 앞으로의 전망과 결론. 자, 그럼 앞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국내 방산 산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먼저 글로벌 수요 증가는 장기화가 전망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미중 갈등 등 글로벌 긴장이 지속되는 한 방산 시장은 오랫동안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의 지속 상승도 기대됩니다. 이미 K9 자주포나 레드백 장갑차 같은 사례로 한국 방산이 성능 대비 가격이 훌륭하다는 평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유지비나 훈련 체계도 경쟁력이 높다고 하니 추가 수주도 기대해 볼 만하죠. 세 번째는 해외 협력 및 현지화 생산 확대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폴란드, 호주 사례처럼 현지 공장을 세워 라이선스 생산을 하거나 현지 부품 조달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출 시장을 더욱 넓혀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히 운 좋게 반짝하는 회사가 아니라 한국 방산 산업 전체의 기술력, 가격 경쟁력, 신속한 대응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글로벌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세도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렇게 글로벌 정세 불안 속에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왜 주목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떤 무기들과 성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방위산업, 글로벌 경제, 투자 관련 소식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